베란다, 거실까지 못으로 박혀져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을 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가족이 가족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되었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나가야겠다.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탈출해야겠다. 나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이 뜨니까 아버지는 아빠는 화장실에 계셨고 이제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모는 제 옆에서 계속 눈이 떴다 감았다 하시면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후에 이모가 잠깐 이제 잠이 든 사이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현관문 쪽으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끈으로 묶여져 있더라고요.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끈이 너무나 잘 풀리는 끈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끈을 풀고 문을 따고 이제 맨발로 슬리퍼를 들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.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집이 2층 집인데 이제 화장실에 사람 한 명 정도 나갈 수 있는 이제 공간에 창문이 있는데 이제 세면대를 올라가서 그 창문으로 나와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 겨를이 없었고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서 나가야겠다라는 그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눈이 너무너무나 굉장히 많이 왔던 그 맨발로 차 도로변을 정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. 동생한테 내가 화장실을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그 쇠사슬 풀어주더라고요.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진짜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탈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느냐. 그래서 그 짧은 찰나에 생각을 했던 게 이 상황을 빨리 모면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화장실 문을 열고 동생한테 옷을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생이 가지러 간 사이에 문을 열고 집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달리기가 별로 안 빠르기 때문에 잡히게 되면 다시 쇠사슬을 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저희 집 아파트 앞동에 있는 그 집이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집을 들어가시길래 저도 그냥 따라 들어가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보고 너무 이상한 나머지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어봤었고 저는 발에 쇠사슬을 차고 있었고 납치를 당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 아주머니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어요. 그 첫째 날에 제가 그 경찰한테 그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이 아주머니께서 아무래도 제가 좀 상황이 위급한 것 같고 보통이 아니다 싶으니까 저를 안 놔주시더라고요.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집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어떻게 더 이상 도망을 가고 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제가 처지가 전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경찰한테 그냥 제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는 다시 그 경찰에 의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가게 되었는데 또 역시나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절대로 부모님과는 같이 가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찰은 제가 집에 가고 난 뒤에 1시간 뒤에 저희 집에 오겠다.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 꼭 가지고 있어라. 연락을 받아라. 라는 그 경찰의 약속을 받고 저는 또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갔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또다시 저를 쇠사슬로 채우셨고 오겠다는 경찰도 오지도 않고 집에 전화도
온 적이 없었습니다. 너가 여기서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 문도 이미 잠금 장치가 다 되어 있었고 밖에서만 열릴 수 있는 문이었고 창문도 가장 눈에 띄는 큰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을 열어 보여주면서 너 여기로 나갈 수도 없다. 너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인해서 교육받는 것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. 자기가 이렇게 방까지 데리고 왔는데 한 번도 실패한 경우가 없다고 하면서 이 자매는 30일을 버텼는데 너는 40일 한번 버텨봐라. 자기는 너가 버티면 버틸수록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 사람을 비꼬고 신천지에 대한 그 비방과 인신공격과 그렇게 계속 안 좋은 말들을 막 하시고 듣기 싫다는, 보기 싫다는 영상도 억지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. 엄마, 아빠가 이제 다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제가 아예 문이 열릴 수 없도록 혼자 있고 싶어서 그 문을 잠궈버렸어요. 그렇게 잠그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. 아,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방에 있던 가방에 제 옷가지와 이제 제 생활할 수 있는 물품들을 다 쌌어요. 다 싸고 이제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든 연락을 해야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 다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아빠가 한 달 정도를 이제 이 교육을 계획하고 오셨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사다 놓으신 거예요. 내가 저거라도 가지고 가서 팔아서 사용해야겠다 하는 생각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담배들을 가방에 다 담고 부모님 잠드실 때까지 눈에 띄지 않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. 계속 기다려가지고 그 침대 위에 있는 창문 열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시골이었어요.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나와서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. 그래서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추운 날이었거든요. 겨울이었는데 보이는 편의점마다 다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라고 물어봤었어요.